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 반부패 시스템과 추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청정국가, 깨끗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는가, 그 나라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흐름은 어떤가, 국제사회 여러 가지 국제기관들이 있잖아요. 흐름이 어떤가, 그걸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특히 강사들이 그렇습니다. 제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국가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이쪽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동양에서 제일 깨끗하죠.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스칸디나비아의 핀란드하고 스웨덴, 그 다음에 싱가포르를 잠깐 돌아보면 여러분들 많은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핀란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1년에 최근 몇 년간 그렇습니다. 1년에 행동강령 위반자가 한 2,000명이 넘어요. 어떤 데는 2,000명, 거의 3,000명이 육박해요. 공직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YS 정권 때 얼마나 서슬이 펄했습니까? 93년도 98년 사이에 부정부패로 옷을 벗은 사람들이 1년에 300명이에요. 평균적으로 5년 동안에 해임과 파면된 사람이 300명이라니까요. 근데 핀란드 같은 데는 1년에 5명, 10명이 안 된답니다. 기가 막힌 나라. 물론 나라로 봐서는 규모가 우리보다 적습니다만은, 적다고 해서 없나요? 할 거 다 하죠. 10평에 사는 사람이나 40평에 사는 사람이나 할 건 다 해요. 똑같아요. 청소하는 건 면적만 다르지. 핀란드가 그렇게 깨끗합니다. 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말이죠. 노점상이 카드 받는 거 아세요? 현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간이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발행합니다. 또 핀란드라는 나라는 말이죠. 세금이 하여튼 어떻게 쓰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정부패는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부정부패는 도둑질이다. 그냥 부정부패가 아니고 도둑질이다. 누구 걸 도둑질해요? 내 거를. 나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는 내가 세금 내서 나라의 재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도둑질하니까 내 주머니 도둑질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주 공익제보가 심합니다. 옆집에 말이죠. 아니 늘 중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벤츠 말이죠. 2억짜리를 타고 다닌다. 이상한데? 저 사람이 공직자라는데? 그럼 뭐요? 신고합니다. 좀 조사 한번 해보라고. 부정부패 하는 것 같다고. 그럼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나이 40이 됐다고. 제가 만드는 얘기예요. 그냥 들은 얘기를 그냥 40 그런 건 다 제가 만드는 얘기입니다. 40 됐다고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차 한 대 사준 겁니다. 중고차 타고 다니는 거 맨날 고장난다고 그래갖고 사준 겁니다. 그럼 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 난리 납니다. 담당한테 연락을 해갖고 누가 어떤 님이 나를 그렇게 신고했느냐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골치 아픕니다. 여기 핀란드는 어때요? 조사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비밀은 보장이 됩니다. 해보니까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르잖아요? 한 예를 보면은 어떤 공직자가 길가를 가다가 자전거가 한 대 멀쩡한 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새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 애가 얼마나 상심하는지 모릅니다. 애가 굉장히 그거 좋아하는 자전거인데 그게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부모가 고마워서 더 어떤 모양이죠? 음료수 사 먹으라고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하면 3,000원 정도 돼요. 아니, 경황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놓고 가서 그냥 그런 모양입니다. 뭐, 그게 걸렸습니다. 얼마나 물었는지 아세요? 과태료를? 66만 원 물었습니다. 그 공직자 자전거 찾아주고 66만 원 물었어요. 핀란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핀란드는요, 이게 정치 구조가 또는 회사의 그 경영하는 구조가 부정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할 때도 그 노조가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는데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고 사용자도 참여하고 주인도 참여하고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거기서 의논을 해요. 소통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의 그 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해마다 160국에서 180개, 80 정도 됩니다만은 그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 부패 청렴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핀란드가 제 기억으로는 탑 10을 벗어난 적도 없고 거의가 5위 아니에요. 2015년도에 발표된 거에도 덴마크가 1위고 핀란드가 2위입니다. 이게 2위라는 것은 90점 이상을 맞는 사람들, 100점 만점에서 청렴도가 90점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몇 점입니까? 56점이에요. 보통은 청렴도가 70점 이상 되면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괜찮다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그 괜찮다, 청렴하다 하면 신뢰도가 높아가는 겁니다. 신뢰도가 높아가면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용도 올라가면 뭡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돈을 빌려와도 싸게 빌려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핀란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은 말이죠. 2016년 1월 28일자에 8일날 KBS1에서 방송을 특집으로 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국회의원만 한번 볼까요? 스웨덴의 국회의원은요, 고급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 스카딘나비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놀란 게 뭡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번뜩번뜩한 세단이 이렇게 많으냐? 딜럭스 세단이 이렇게 많으냐? 자기들은 소형차를, 여러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차 타고 다니는 게 많습니다. 스웨덴은 국회의원들은 아주 검소합니다. 자기가 직접 개인 비서 안 둡니다. 국가에서 지원 안 합니다. 전화도 자기가 받고 우편물도 자기가 하고 청소도 자기가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보좌관을 두지 않아요. 국가에서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이라서 국회의원 4명당 1명을 줍니다. 1명을. 우리나라 몇 명 줍니까? 7명입니다. 자그마치 9급에서 4급까지가 7명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턴으로 해서 이 2명 더 줘서 9명을 줍니다. 너무 많이 주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일 시키고 자기 개인 일 시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핀란드가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이 청정국가 스칸디나비아 계통에 있는 나라들은 5만 불에서 7만 불입니다. 국민소득.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3만 불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우리보다 2배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요. 그리고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에는 비즈니스석을 줍니다.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석을 줍니다. 그런데 국민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써요? 나무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냐?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이코노미석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출장을 오잖아요. 한국에 오면 국회를 방문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접대하잖아요. 당연히 밥 사야죠. 손님한테. 밥 사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출장비 정산을 할 때 한국에서 밥 얻어 먹은 거, 그 금액을 출장비에서 다 공제해갖고 나라에 반납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와 관성과 인식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인식의 차이가 전혀 틀립니다. 스웨덴, 핀란드. 다음으로는 이제 동양의 싱가포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부패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CPIB라고 그래서 부패 수사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CPIB는 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체포, 구금, 수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한테는 아주 저승사자예요. 그리고 그 싱가포르는 정말 꼭 돈을 먹어야만 처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전에 시간에 청탁금지법, 거기서도 우리가 했죠. 꼭 무슨 돈을 주고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다. 청탁을 해도 이제는 처벌받는다. 싱가포르는 진작에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아서 돌려줬다. 뇌물미수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돌려줬는데 적게 돌려주지 않으면 출장 갔다 오면 늦게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뭐냐? 조사를 해서 뇌물미수죄. 그 다음에 옆에 동료가 누가 부패하는 걸 봤다. 모를 수가 없다. 나중에 그 부패한 친구가 처벌을 받을 때, 수사를 할 때, 누구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오면은 알면서 왜 신고 안 했냐? 불고지죄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부정부패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선물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받으면 그 받은 것을 무조건 재무부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소유권은 일단 재무부로 가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다 국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국가 필요 없죠. 창고만 비좁아지고 자리만 차지하니까 너 이거 가져갈 생각 없느냐? 나 그거 필요한데 나 별건 아니지만 내한테 필요한 거니까 나 주시오.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서 돈을 받고 내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또 특징이 있는 거는 여러분 교사 선생님이시죠. 우리나라는 담임 선생님 만나면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가면 되잖아요. 싱가포르는 아닙니다. 서무과나 행정실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학년 몇 반, 우리 애는 이름이 누군데 학부모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록을 해서 알겠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일정을 그 서무실이나 서무과나 행정실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임하고 의논을 해서 적당한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언제가 좋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양해 조정을 해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납니다. 둘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만나고 둘이서 교실에서 만나고 그리고 식당에서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요즘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반, 수사실 보면 다 오픈돼 있죠. 네, 오픈돼 있습니다.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서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